반갑습니다. 다문화 인재 양성센터 한국어 토픽2 공약 유형 1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3은 주제 고르기입니다. 35번에서 38번까지가 바로 한국어 토픽2의 시험 문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고르기 유형에서 기출문제 토픽2의 60회 문제 38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앞서 계속 주제 고르기, 주제어 고르기, 그 다음에 주제어에 대한 어떤 내용, 또 이 글을 쓴 사람은 또 어떤 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또한 너무나 어려운 용어는 그냥 패스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항상 하던 전략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글을 알려주려고 하는가, 전달하려고 하는가, 또 주장하려고 하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어 문자 요리, 분자 요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자 요리는 과학을 응용해 기존의 식재료가 갖는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식감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이 바로 이 분자 요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바로 이 분자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 요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바로 이 요리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요리법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망고 주스와 또 하얀 우유로 계란 모양의 요리를 만드는 것이 한 예다라는 겁니다. 자, 예다라는 것은 뭐 예시이다, 사례이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자 요리와 또 요리법, 노란 망고, 하얀 우유, 계란 모양 이것을 또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 요리는 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은 유지한 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분자 요리는 식재료 고유의 맛을 유지하고 또 향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맛? 예를 들어서 노란 망고 주스, 망고의 맛과 또 하얀 우유의 맛과 또 노란 망고의 그런 향, 또 하얀 우유의 향 등을 이제 유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볼 수 없었던,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독특한 음식에 대한 설렘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감을 키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자 요리의 강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지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표를 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고 나만의 방법대로 체크나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을 해 놓으시고 바로 보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요리가 과학의 연구 영역을 더 넓히고 있다라는 부분에 바로 이 1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 요리가 과학의
연구 영역을 더 넓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바로 이 분자 요리가 해당이 됩니까? 이건 정답과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세모를 해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기 2번입니다. 독특한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독특한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자 요리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세모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린다라는 부분은 이 세모 표시를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식재료가 갖는 제약 탓에 요리법의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것은 정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자 요리 또 그리고 음식에 대한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분자 요리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 요리에 대한 요리법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정체라든지 또는 제약 이런 부분 부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문화 요리를 이끌 요리법으로 분자 요리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가까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1번과 2번의 세모 부분은 X로 또 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요리가 과학의 연구 영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연구 영역과 가까이는 가지만 연구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기 2번도 독특한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문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정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지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 요리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특한 음식에 대한 설렘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감을 키운다 등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을 바로 글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을 쓴 사람을 명사로 줄여서 글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요리법으로 분자 요리가 주목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분자 요리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라는 것이 이 글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의 해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제 다이니의 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니의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주로 텍스트의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주제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요 텍스트가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주제어가 등장하는지 또는 주제 문장이 등장하는지 잘 보시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것을 이 글을 쓴 사람이 강조해서 주제어나 주제문이 들어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은 이 문제를 푸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정답에는 주제문에 사용된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 팁까지 이제 전달을 해 드렸으니 바로 연습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본 교재에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되면 균이 번식하기 쉽고 음식이 상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글에 대한 내용입니까? 덥고 습한 날씨라고 한다면은 어떤 계절을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 이제 균이 번식하기가 쉽고 또 음식이 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특히 여름철에는 이러한 문제로, 자, 이러한 또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균이 번식하고 또 음식 상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고 몸에 독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바로 식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식중독은 그냥 음식의 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독은 우리가 말하는 그 독이라는 겁니다. 나쁜 균. 자, 그래서 식중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독소 등의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고 발생하는, 자, 그래서 식중독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또 체크를 해 놓으시면 식중독의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 기생충, 독소 이런 것이 바로 이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고 발생되는 바로 설사, 구토, 또 복통, 발열 증상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책인데 식중독 예방 상식을 알고 있으면 건강한 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여름철이 되면 음식이 상하기 쉽고 나쁜 균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조심해서 드십시오. 안 그러면 설사, 구토, 복통, 발열이 발생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하라고 하는지 그 다음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음식물의 유통기한 확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문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구토, 복통 이런 것도 지문에 나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 세균, 바이러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별표나 또는 번호나 밑줄이나 이런 것으로 표시해 놓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물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또한 냉동실은 3분의 2만 채우고 냉장실은 최소 5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5도 이하, 15도 그 다음 5도 이하 이 부분 유지하는 것이 세균의 번식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요리 시에는 요리할 때는 시간할 때 시자입니다. 손과 조리 도구를 깨끗이 씻어 사용하고 조리 후 행주나 도마는 삶거나 소독하는 것이 좋다. 요리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과 도구를 깨끗이 씻고
도마 등 소독하는 것에 별표 지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균이 번식하기 쉽고 또 음식이 상하기 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이 무엇을 이제 알리려고 사람들에게 이 글을 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2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냉장고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음식물을 보관할 때는 냉동실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3분의 2만 채우고 냉장실은 최소 5도 이하 또 냉동실은 영하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세균의 번식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약간 헷갈릴 경우가 있으니까 세모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식중독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세모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요리할 때는 위생이 가장 중요하므로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주나 도마는 삶거나 소독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지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자, 그러면 정답이 무엇이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이 어떻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과연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이 글을 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2번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물론 이 지문 내용에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고에 적정한 온도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도 식중독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식중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상세하게 어떤 의학적인 몸에 식중독이 나쁘다, 식중독은 어떤 병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바로 이 식중독이 일으킬 수 있는 증상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식중독 3번 같은 경우에도 이 글의 주제는 조금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X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요리할 때의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요리할 때 위생에 대해서 전부 글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와 같이 마지막 문장에 요리 시에는 손과 조리 도구를 깨끗이 씻어 사용하고 조리 후 행주나 도마는 삶거나 소독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요리할 때의 위생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은 여름이 되면 식중독에 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과 3번, 4번은 1번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 중에 들어가는 일부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또 설명드리고 세모 표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에 헷갈리시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번과 4번은 이 글을 쓴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꼭 나는 이것을 알리고 싶어.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것을 이 많은 것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기 위한 부분이 들어가는 글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 이 2번, 3번, 4번 문제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글을 썼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알릴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학습하고 이제 다음 또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